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의 인생야구입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저는 롯데자이언츠를 다크호스로 꼽았습니다. 여담인데요. 다크호스 사전적 의미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뜻밖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유력한 경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해서 그 어원을 한번 찾아봤더니 1831년에 발표된 벤자민 이스라엘라라는 분의 The Young Duke라는 소설에서 무명의 짙은 색 말이 경주에서 승리했다, 이 대목에서 유래해서 다크호스라고 이런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롯데는 4월을 2위로 마치면서 초반에 반짝한 후에 계속 추락해서 결국 64승 76패 4무 8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이언츠 구단의 선수층이 두텁지 못하다는 그런 점을 좀 간과를 했는데요. 팀에서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지난 겨울 자이언츠는 정말 대단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지난 겨울을 보기 전에 지난 시즌 성적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2022 시즌 자이언츠의 팀 공격 WAR은 16.62로 9위였고요. 또 투수력 WAR은 13.49로 6위였습니다. 그리고 투타 합계 30.11은 8위. 자, 이 정도면 WAR은 정말 과학이죠. 작년 시즌 상위권에서 약간 자리 바꿈이 있긴 했지만 5위부터는 어김없이 WAR 순서대로 최종 순위가 쭉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수비 기여도에서도 마이너스 5.778 최하위로 떨어져서 중상위권을 노려볼 수 없는 전력이었음이 기록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자이언츠는 정말 바빴죠. 팀에 꼭 필요한 포수 자리에 수비력과 투수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 유강남을 4년 80억을 주고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차도가 떠난 이후 내내 안정을 찾지 못하던 유격수 자리에도 50억 원을 투자해서 노진혁을 잡았습니다. 수비 센터라인을 대폭 업그레이드 하면서 동시에 타격까지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 한현희마저 옵션 많은 40억 원 계약으로 데려가면서 선발 자원도 보강해서 팬들의 기대치는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재간 있는 외야수 안권수, 베테랑 투수 김상수, 신정락, 윤명준, 차우찬 등도 영입을 했고 루키로는 타자 김민석과 저한 투수 이태현이 가세를 했습니다. 반면에 오랜 기간 자이언츠의 간판이던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했고 좌완 김유영, 우완 이강준, 포수 안중열이 보상 선수로 팀을 떠났습니다. 이대호 선수의 빈자리에 대해서는 그 존재감이 클 수밖에 없죠. 우선 기록으로도 작년에 이대호 선수는 23홈런 101타점으로 팀 내 각각 1위였습니다. 개인 종합 WAR 역시 3.63으로 팀에서 1위, 한동희 선수가 3.12로 2위였으니까 젊은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가장 좋은 WAR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구에서 기록이 중요한 건 분명하지만 기록 외적인 요소들이 또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AR이 10이 사라졌으니까 15를 채워 넣으면 전력이 훨씬 강해진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야구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들어온 선수들을 볼까요? 유강남 선수의 WAR이 2.25, 노진혁 선수 3.04, 안권수 1.05, 이 세 선수의 WAR만 합쳐도 5.29, 이대호 선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롯데의 전력이 더 강해졌느냐는 글쎄요, WAR의 차이만으로는 답할 수 없겠지만 공격, 수비, 주루 플레이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서 볼 때는 팀 컬러가 다른 방향으로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체격이 더욱 단단해지고 또 마음도 성장한 한동희가 이제는 제2의 이대호가 아닌 롯데 주포 한동희로 성장하는 시즌이 되리라고 팀에서는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외인 타자 잭 렉스는 공수에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37세지만 타격의 예리함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전준호, 또 늘 자기 역할을 해주는 안치홍, 여기다가 15홈런 이상을 기대케 하는 내야수 노진혁까지 타선 중심의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야구에 대한 열정과 스피드, 기본기 모든 것을 갖춘 안권수가 새로운 1번 타자로 자리하면서 황성빈과 함께 타순의 앞과 뒤쪽에서 오가면서 아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고승민 선수의 그 잠재력이 계속 발전을 이어간다면 롯데의 주력 타선은 힘과 스피드와 기술 등 많은 것을 갖춘 아주 견고한 탄탄한 타선이 됩니다. 그리고 정훈, 이학주, 박승욱, 또 신예 김민석, 그 외에 또 신윤후, 이호연, 김민수 이런 백업 요원들도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선발진으로 가보면 스트레일리와 반즈 두 외인 선발에다가 박세웅, 나균환 그리고 한현희까지 로테이션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직 외인 두 투수가 과거만큼의 피칭 컨디션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증명된 선수들이고요. 개막 2차전에 등판한 나균환의 그 발군의 피칭은 아주 놀랄만했죠. 그리고 사실은 팀의 에이스로 꼽을 수 있는 박세웅, WBC 역투에 이어서 아주 자신감 상승, 굉장히 좋은 시즌을 기대케 합니다. 고향 부산으로 돌아온 한현희 선수가 독심을 품고 운동에 전념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준다면 롯데 로테이션은 KBO 리그에서 가장 균형 잡힌 로테이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불펜으로 가보면 마무리 김원중이 건재하고요. 김원중을 중심으로 구승민, 김도규 선수 등이 주축인데 좌완 김유영이 떠난 자리에 루키 이태현이 튀어나왔습니다. 팀에서는 오랫동안 눈여겨봤던 선수라고 하는데 즉시 전력감이 되고 있고, 기대주 김진욱은 터질 듯 이제 거의 마지막 계단 남긴 거 아닌가 싶은데 올 시즌 저는 김진욱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겁니다. 그리고 최준용 선수 컨디션 난조를 딛고 조만간 1군에 가세가 된다면 불펜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1군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베테랑 김상수뿐만 아니라 신정락, 윤명준 이런 베테랑들이 올 시즌 분명히 불펜에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준원의 불미스러운 이탈, 기대주 이민석의 팔꿈치 부상, 포수 지시환의 옆구리 근육 부상, 이런 악재들이 벌써부터 발생했지만 이런 변수들을 채우기 위해서 겨울 동안에 그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이 분명히 장기 레이스에는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난 겨울 워낙 많은 팀들이 전력이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롯데의 5강 싸움, 가을 야구를 논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지만 길게 볼 때 자이언츠는 이제 끌고 갈 힘이 생겼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가을에 5강으로 진격한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이언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두산 베어스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